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5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해 연합과 일치의 모범을 보이며 신임원 선출과 교단 발전을 위한 주요 헌의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4일 일정의 정기총회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선거를 통해 새 회기를 이끌 임원진이 꾸려졌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서울 남산타워에서 낭만 버스킹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실전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예장통합, 고신기장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 정기총회 첫날 여성 안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교단법상 여성 안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막했습니다. 가장 먼저 총회를 시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연합과 일치의 모범을 보이며 교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다음 회기 임원진들을 꾸리고 주요 헌의안들을 다뤘습니다. 차기 총회장에는 장종현 총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의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연합과 일체의 앞장서는 총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101개 노회 970명의 총대가 출석한 가운데 백석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총회에 앞서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5회기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백석총회가 100년의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성령운동, 기도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 한국 교계를,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자리매김한 백석총회는 임원교체, 위원회 구성, 주요 헌의안 논의 등에서 연합과 일치의 모범을 보이며 일사천리로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차기 총회장에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제1부총회장엔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 제2부총회장엔 부천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 장로 부총회장엔 영안교회 주동일 장로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43회기 때부터 금권 선거를 금지하고자 향후 7년간 경선 없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회장단으로 추대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차기 총회장으로 임명된 장종현 목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교단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난 45년간 초자연적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먼저 기도 성령 운동으로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백석총회 산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는 총회가 되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들어간 백석총회는 보다 내실 있는 교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목회자 연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총회는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회기 시행을 목표로 연구 결과로 내놓겠습니다.
개척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위한 연금, 자립교회 목회자 노후에 대비하는 연금,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사님을 위한 연금, 총 3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해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축사를 전해 의미가 깊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주년을 맞이하는 백석총회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7,000교회, 150만 성도의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했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해외 순방 일정으로 인해 김진범 부총회장이 대독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내년 있을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사 파송제도, 목회자 연금 시행 등 향후 교단 발전을 위한 논의들을 다루며 날마다 개혁되는 총회로 서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07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4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총회에서는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고 치열한 경선 끝에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오정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이 4일 일정의 107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된 총회 첫날 설교에 나선 백광식 총회장은 차기 총회는 개혁신학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교회를 다시는 살리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는 총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총회 입구부터 치열한 선거운동 열기를 보였던 임원 선거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가 이견 없이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권 목사는 샬롬 부흥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회가 샬롬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도 힘을 쓰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총회, 또 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가 출사표를 던지며 치열한 경선을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807표를 획득한 오정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권 선거는 안 되고 개혁주의 정신을 살려서 정책 선거, 정책 총회,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들기를 저는 원하고요. 한 가지 약속은 이권 개입에 절대 이권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돈 문제 걸리지 않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의 이명식 장로, 서기 고강성 목사, 부서기 김한웅 목사, 회록서기 한기영 목사, 부회록서기 전승덕 목사, 회계 지동빈 장로, 부회계 김화중 장로 등이 선출돼 새 회기를 이끌 신임원단이 꾸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주요 안건으로 목회자 이중직 지원 특별위원회 설치, 기후환경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보관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백성예술대학교가 서울 남산타워에서 낭만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음악학부와 실용댄스학부 학생들은 그간 갈고 닦은 재능을 발휘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 우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곳은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의 낭만 버스킹 현장입니다. 백성예대 음악학부와 실용댄스학부는 17일 남산 서울타워에서 낭만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음악, 실용음악, 실용댄스 전공생들의 화려한 공연에 외국인 관객도 금세 공연에 몰입합니다.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환호성을 지르며 무대 위 학생들과 하나가 됩니다. 백성예대 측은 학생들이 관객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버스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적은데 이런 버스킹 행사를 통해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무대에 서는 공연의 실습의 의미도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재치 있는 그런 순발력이라든지 또 이제 관객들과 실제로 이제 무대와 객석에서의 그런 호흡이 아닌 정말 이제 같은 공간에서의 그런 호흡, 관객과의 그런 상호작용. 실용댄스학부 학생들은 팝핀, 비보잉, 락킹, 와킹 등 수준 높은 스트릿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 떨리기도 했지만 버스킹 기회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재능 기부를 통해 코로나19로 막혔던 공연의 슬픔을 해소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오프라인으로 공연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버스킹 기획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주임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여기 와주신 백성예술대학교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열심히 잘 할 수 있었고. 백성예대 측은 앞으로도 낭만 버스킹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백성예대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제107회 정기총회가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주제로 개회예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총회 선거에는 직전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일 후보였던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이견 없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예장 통합은 총회 둘째 날인 21일 신임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자회견과 각 부서별 주요 안건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전문 수어 통역사가 투입돼 회의 내용 전체가 수어로 동시 통역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20일 포도원 교회에서 7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회무 처리에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에 부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사랑으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 목사는 고신총회가 사랑으로 형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역사하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선거에서는 총회장으로 권오헌 목사, 부총회장으로 김홍성 목사, 전우수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고시는 22일까지 SFC 폐지, 여성 목사 안수, 다니엘 기도회 신학적 적정성에 관한 질의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07회 총회에서도 여성 안수 논의는 좌절됐습니다. 19일 예장 합동 총회에 앞서 여성 안수 허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반 성폭력센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동문회는 총회에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의 총회 소속 현실화, 여전도사의 강도사 고시 자격과 강도권 허락, 여성사역자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헌법 수정 재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여성 안수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교단법상 여성 안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여성 사역자들에게 준목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이 1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불허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별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판례에 따르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은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일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미국 뉴욕 맨허튼의 한 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약 55분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담이 끝난 뒤 박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으로 15% 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은 17% 수준으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수력과 바이오, 풍력은 각각 1.3% 수준입니다. 액화천연가스 LNG가 30.8%로 가장 높고 유연탄은 27.2%였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아리백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리백은 100% 재생 가능한 전력을 상용화하자는 전 세계적 친환경 운동입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약 5년 만에 동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한미 우호협력 강화 및 연합 해상훈련 참가를 위해 입항합니다. 해군은 양국이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해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희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야당의 당수격인 인물로 향년 56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용일 동지는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헌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박용일은 올해 들어서도 공식석상에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500여 명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왕의 관은 이날 오전 11시 44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데이비드 호일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제는 우리는 그녀를 주님의 자비로운 품속으로 보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였다라는 말과 함께 장례식 집진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서부 미초아킨주 플라시타 데모렐로스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19일 오후 1시 5분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측은 수도 멕시코시티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으로 475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시간 25분여 뒤에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76회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우리 교민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허리케인 피오나가 발생해 많은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인 피오나로 인해 7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페드로 피에르루이시 주지사는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가 일부 막혔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해안가 말 아레시보에서는 70대 남성이 정전된 집에서 발전기를 조작하다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가스전을 추가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유럽 가스 수출 제한에 대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현지 시간 19일 시베리아 이르크츠크주 가스 공급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프롬은 보도문을 통해 본격적인 공급은 오는 12월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요즘처럼 급격한 기온 변화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과 제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코로나 종식 시점을 밝혔던 방역당국이 첫 이행 과정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실내 마스크 해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든 만큼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